자, 역함수 설명을 잠깐 할게요. 역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를 뒤집는 건데, 원래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혹은 정의역 치역으로 가는 게 함수가 될 건데요. 그걸 뒤집어 주는 거예요. 반대쪽, 그러니까 공역 쪽에서 정의역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걔도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역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게 핵심이 됩니다. 동의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x가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1, 2, 3, 4가 있는데 얘들 일단 한 개씩 가요. 얘는 일단 함수가 되죠. 그래서 역함수는 뭐냐면 반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y에서 x로 가는 겁니다. 그럼 1이 다시 1로 돌아가는 거고요. 2가 2로 돌아가고 3이 3으로 돌아갈 건데, 문제는 4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치? 선택 안 하는 것도 함수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역함수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줘야 됩니다. 짝이 딱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4 같은 게 애초에 없어야겠죠. 그러면 역함수가 있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역함수랑 동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가장 편할 겁니다. 알았죠? 역함수는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f1 값이 1이야, 그지? 근데 역함수를 표현하고 싶어. 다시 1이 1로 돌아가고 싶어. 이럴 때는 위에다가 이런 기호를 쓰는데, 이거 읽을 때는 인버스라고 합니다. 인버스. 아니면 f의 역함수라고 읽으세요. 알았죠? f 인버스 1 값도 여기서 1이 되겠죠. 내가 함수를 바꿔볼게요. 보기 좋게. 그럼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2로 갔어요. 현재 f2 값은 3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럼 f 인버스의 3 값은요, 돌아가는 거니까 얘는 2가 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원래 있던 정의역과 치역이 d 바뀐다라는 거죠. 그지? 정의역과 치역이 d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역함수를 씌웠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굳이 구하려지 말고 f 인버스 3이 2라는 소리는 돌아가면 역함수를 떼버렸을 때 f2 값이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역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할 때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역함수를 구하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역함수 성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기존 함수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역함수 파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야지 만족한다라는 거고요. 역함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대칭 이동할 때 잠깐 봤는데, 그치? 첫 번째 파트에서 y는 x의 대칭과 이 역함수는 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함수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해버리면 그게 이제 역함수일 건데, 왜냐면 x가 정역이고 y가 이제 치역 파트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x, y를 뒤집어 주는 거야. 여기서 문제에서. 그치? 그게 이제 역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뭐 4x-1이 있었어. 얘 역함수를 구하라 하면 기본적으로 x랑 y랑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y에 관해서 정리만 해주면 끝나요. 그죠? 이게 역함수라는 겁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역함수 구하는 문제는. 근데 되도록 역함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아니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맞죠? 방금 했던 것들은 똑같이 이용하면 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역함수 성질 한번 볼게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 느낌 잘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한데요. 역함수랑 기존 함수랑 우리가 합성함수를 하잖아. 무조건 얘들은 그 형태가 항등함수가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항등함수는 자기 넣으면 자기 나오는 거였죠. 그지? 그래서 무조건 이건 또 교환도 가능해. 신기하게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합성함수 할 때는 교환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얘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왜? 어차피 얘들은 둘 다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얘가 나오잖아?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자기 나오면 자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없애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따가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G랑 F랑 합성함수 했는데 그게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G랑 F 관계는 역함수 관계라고 보시면 가장 편합니다. 3번은 성질이에요. 이거는 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G 합성함수 F 전체에 역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뭐 지수에 넣듯이, 우리 앞에서 드모르간 했잖아요, 그지? 그거랑 느낌이 비슷한데 넣어주면서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F 인버스 합성함수 G 인버스가 됩니다. 나올 때 위치 바뀐 거 보입니까? 그죠? 반대로 돌아갈 때는 그러면 G 합성함수 F의 전체 역함수라고 두면 돼요. 알았죠? 항상 처음하고 첫 끝에 위치가 바뀌어줘요.
3개짜리 보면 얘도 처음과 끝만 바꿔주면 돼요. 다 역함수가 씌워지겠지만 얘를 풀었을 때는 F 역함수가 먼저 나오고요. 합성함수, G 역함수, 합성함수, H 역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의 위치만 서로 바꿔주면서 역함수를 씌워주면 됩니다. 이 성질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현재 여기 1번의 2번 성질과 지금 3번의 1, 2번을 우리가 통틀어서 같이 나오는 문제가 분명히 뒤에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봅시다. 이거 뭐 증명한 거니까 그지? 보시면 돼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 아까 말했습니다. 기존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었고 중간에 y는 x가 지나고 있어. 현재 y는 x랑 역함수가 기존 함수가 두 점 만나고 있죠. 근데 역함수는 거기 반대로 그려질 거니까 대칭이라서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근데 잘 봐라. 기존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두 포인트가 어차피 기존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포인트랑 같지 않습니까? 얘가 y는 x고요. 여기가 fx고 얘가 역함수 그래프인데 어차피 기존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두 점이나 기존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두 점이나 두 개는 같기 때문에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기존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y는 x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점이니까 두 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동요가 뭐였습니까? 1대1 대응이었죠. 맞습니까? 개수가 딱딱 맞아야 되고요.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게 가능하죠. 그지? 왼쪽 3개, 오른쪽 3개 딱 맞죠. 그지? 그 다음에 디귿도 가능하겠죠. 왼쪽 4개, 오른쪽 4개 해주고 하나씩 갔으니까 가능한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현재 이러면 돌아갈 때 A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그지? 1대1이 안 되니까 1대1은 되지만 그지? 요거는 그지? 자꾸 안 맞죠. 리을은요? 얘들도 보면 돌아갈 때는 A가 그러면 몇 개로 가야 돼? 1 가고 3으로 가야 돼. 양다리거든, 그지?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될 겁니다. 짝이 딱 맞고 1대1. 그겁니다. 자, 552번에, 그지? 이거 구할 거야. 역함수를 그럼 실제로 구하겠습니까? 아까 말했잖아, 그지? 내가? F 인버스 5의 A 값을 구할 때는 역함수를 구해서 5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F A 값이 5라는 값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잖아, 우리가, 그지? 왜냐면 역함수를 풀었을 때는 정의 없이와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FA가 5가 되는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 대입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5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 되겠죠, 여기서. 여기도 역함수를 풀어버리면 F 마이너스 2가 A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A가 될 거니까 이 값은 7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53번에 역함수를 구하래. 이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대놓고 줬기 때문에 얘는 구해야겠죠. x, y를 위치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x가 4y-2가 될 거고요. 얘를 y로만 정리해주면 되니까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될 겁니다. 2번도 우리가 위치 바꿔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y 더하기 2분의 3 되겠죠. 그래서 y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플러스 3이라고 나올 겁니다. 괜찮죠? 554번입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얘는 해석하면 자 b가 다시 돌아올 때를 보는 거야, 그지? b가 돌아오려면 1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1이겠구나 라는 거죠. 이번엔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뭐예요? 그렇지, 자기 자신이죠. 그럼 2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있으니까 2는 C로 가고 있습니다. 얘는 C겠죠. 그리고 3번, 4번 말이지 내가, 그지?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함수 하잖아. 무조건 항등함수라 했습니다. 교환도 가능하다 해서 얘도 항등함수죠, 그지? 항등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넣으면 자기 나와야죠. 얘는 무조건 4죠, 그냥. 얘도 A 넣었으니까 A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해석하는 문제가 됩니다. 넘어가세요. 자, 14번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될 건 역함수를 구하기 싫으니까 얘를 먼저 변형을 시켜야겠지. 그럼 F2 값은 얼마예요? 여기서 7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둘 다 얘를 지나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3이 되겠죠. 마3을 대입해주면 두 번째는 2,7을 지나는 거에 왔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F2랑 7이 같다는 소리는 2,7을 지난다는 소리야. 대입해주면 2a 더하기 b 값이 7 될 거니까 두 개 연립해로 주면 a, b 구할 수 있겠죠. 바로 빼주면 마이너스 5a가 마10이니까 a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럼 b 값은 3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되죠?
얘들도 그지 풀어주면 F0이 2가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2가 될 거니까 얘는 F2가 3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입해주고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지? 얘는 0,2를 지나는 거니까 그지? 이게 일종의 Y 절편이죠. 그럼 B 포인트가 바로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A 더하기 2가 3 되려면 그 A 값은 2분의 1 대줘야겠죠. 그래서 fx가 완성이 되겠네.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거기다가 6을 쏙 대입해주면 되니까 f6 값은 5가 되겠죠. 3 더하기 2니까. 밑에 거 볼게요. 자, 얘들도 자 G8부터 구할 건데요. 역함수예요. 맞습니까? G8이. 그러면 우리는 G8이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이거는 역함수를 풀어버리면 뭐예요? FA 값이 8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지? 그럼 A를 여기 대입했을 때 8이 나오는 그 A 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GA가 A라면 A는 마이너스 1, 즉 G8이 마이너스 1이었을 겁니다. 얘는 일종의 뭡니까? 역함수의 역함수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겠죠? 거기다가 3을 대입하는 거니까 3 넣어주면 F3 값은 0이겠구나. 0이죠. 맞지? 왜냐하면 F랑 G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F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되겠고. 자, 556번입니다. 1차 함수죠. 그지? F 인버스 1 값이 3이라는 소리는 F3이 현재 1이라는 소리고 현재 F3이 또 1이니까 결국 얘는 F1을 구하는 거지. F1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걸 해석을 하면 3,1과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는 1차 함수를 구해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래라는 거야. 그지? 그럼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요. 2분의 3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3,1을 지난다 치면 y는 2분의 3에 x-3 플러스 1 돼서 이게 1차 함수가 되겠죠. fx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쏙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1 될 거니까 마이너스 5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557번입니다. 우리는 f7 값을 먼저 구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7 되고 싶네요. 그냥 그치? f7을 내려면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치? 첫 번째는 f7을 구하려면 x에다 2를 대입을 해라. 오른쪽도 2를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4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7 값을 구할 건데요. 자,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 이걸 a라고 놓보자. 그럼 뭐예요 이거는? fa 값이 7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일단 얘가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7이 되고 싶어. 그럼 x에 얼마를 대입하는 거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지. 그죠? 근데 x가 a가 아니잖아. a가 뭐냐면 a는 요 안에 있는 요 값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x에다 1을 대입한 값이 a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a 값은 1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f 인버스 7 값이었으니까 얘는 1 되겠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더할 건 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아까 말했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의 특징이 뭐냐면 뭐 둘 다 1차 함수가 될 건데 1차 함수라면 한 개가 올라가. 그럼 다른 한 개도 쭉 올라가야 돼요. 그치? 한 개가 올라가는데 한 개가 내려와 봐. 그럼 가로 껐을 때 몇 개입니까? 두 개를 만나거든. 맞지? 무조건 1대1 대응은 가로 건 몇 개예요? 한 개 만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도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럼 항상 기울기가 같은 부호다라는 거죠. 기울기가 같은 부호라는 소리는 기울기의 곱도 항상 양수를 띠고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럼 끝났네요. 문제에서 기울기 2고요. 기울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k인데 요거 둘이 곱한 게 항상 양수예요. 그러면 이미 이는 양수로 확정이 됐으니까 밑에는 요 값이 양수가 돼줘야겠지. 그죠? 2도 이미 양수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면 1-k가 반드시 양수다. 그러면 k 값은 1보다는 작아야지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막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제 생각을 좀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55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3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는 줬어요. 시작할 때 요렇게 줬습니다. 그죠? 자, 얘가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가로권 무조건 한 개씩 만나야 된다거든. 그 말은 뭐냐면 x값 한 개, y값 한 개가 정해져야 되고 그치? 한 개씩 정해져야 됩니다. 문제에서 자, x포인트는 0부터 a까지네요.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a가 있을 겁니다. 이 구간 내에서 볼 거야 여기가. 그러면 그때 y값은 현재 b부터 5까지인데 당연히 낮은 포인트에 0일 때가 b가 되겠고 높은 포인트인 a일 때가 5가 되겠죠.
그럼 이건 쉽게 말하면 0, b를 지난다는 소리고 a, 5를 지난다는 소리겠죠? 그치? b는 x가 0일 때 나오는 y 값이니까 y 절편이겠죠. 이 함수에서 y 절편은 2였습니다. b는 2로 확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5는 대입을 하면 되니까 그지? 식에다가 5는 3a 플러스 2가 돼서 a 값은 1 될 겁니다. 그래서 a랑 b를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560번입니다. 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요. 절대값 들어가 있네요. 절대값부터 풀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이 핵심 문제는 위에 거랑 똑같아요. 기울기 곱이 항상 양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일단 풀어보자. 여기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올 때 양수니까 한 번에 정리할게요. x를 묶어서 a 플러스 1의 x가 되겠고요. 뒤에 블라블라가 되겠죠. 기울기가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fx는 a-1의 x가 되면서 블라블라가 되겠다 같이. 그러면 어차피 이 두 개의 기울기 곱이 둘 다 음수면 둘 다 양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얘들은 함수가 곱했을 때 기울기 곱이 양수겠구나. 그래서 즉 a 플러스 1과 a-1 곱한 게 양수. 즉 어떻게 됩니까? 해가 벌어지겠죠? 1보다 크던지 혹은 a가 마이너스 1과 작던지 이게 최종 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를 이제 구할 거예요. 이제 이건 대놓고 구하라 했기 때문에 구하면 되겠다, 그제? fx는 y랑 같은 거니까 y가 2분의 1x 더하기 a인데 역함수를 구할 때는 x, y 위치를 바꿔주겠죠. 그럼 x는 2분의 1y 더하기 a가 되겠고 y로만 정리하면 되니까 2x-2a 될 겁니다. 그때 역함수 구한 얘가 얘랑 같대요. 두 개가. 그치? 그럼 비교하면 b는 2가 돼야 되고 a 값은 1이 돼줘야겠지. 더하면 답은 3이 될 겁니다. 562번을 볼게요. 자, hx가 이렇게 있네요. 문제에서 h 인버스 x를 구할 겁니다. 일단 합성함수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g에다가 fx를 대입을 할게요. 여기다 쏙 대입을 해. 그치? 그럼 hx가 일단 얼마냐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었겠죠. 이거 역함수를 구할 거니까 이제 y는 마3x 마이너스 1이었고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요. x는 마3y의 마이너스 1이고 그치? 얘를 y로 정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가 되겠고 더하기 아니고 마이너스 3분의 1입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럼 얘가 h 인버스 x가 되겠죠. 답이죠. 쉬워요. 파트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f3x-2가 6x 플러스 1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를 x로 만들기 위해서 그제 치환을 해서 푸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바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x에다가 3분의 1x를 넣어주고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요게 더입했을 때 곱하기 3이 되면서 2를 뺄 거니까 바로 x가 나오겠지, 그치? 양변에다가 여기도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을 대입하고 여기도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치? 정리부터 합시다. 그럼 fx는 여기는 6을 곱할 거니까 2x 더하기 4 그죠? 그 다음 플러스 1 되겠죠? 2x 플러스 5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얘의 역함수를 구할 겁니다. 이제 끝났죠? y는 2x 플러스 5니까 xy 위치를 쏙 바꿔주고 이거를 y에 간 정리해주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분의 1 되겠고요.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17번 역함수의 성질이죠. 우리 이거 풀었을 때 그죠? 어떻게 됩니까? f 인버스 합성함수 g 인버스의 2가 되죠. 그치? 그래서 각각의 역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구할 건데 역함수를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것도 이렇게 풀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a라고 봐봐. 그치? 그럼 뭐가 됩니까? 역함수를 풀어버리면 여기다 a를 넘겨야 합니까?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요 성질로 이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fa가 얼마냐면 넣었을 때 3a-1이죠. 그럼 g에다가 우리가 3a-1을 쏙 대입을 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이 되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2란 소리겠지, 문제에서. 그지? g에다가 3a-1을 대입하면 2겠구나. 대입한 게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이었으니까 2가 되려면 a 값은요? 얼마 됩니까? 2항에서 갔을 때 마이너스 4 될 거고 그 a 값은 3분의 2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구하면 되겠다, 그지? 3분의 2랑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이거 역함수 풀어버리면 f 합성함수 위치 바뀌죠. f 인버스의 합성함수 g 인버스의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얘들 두 개 합성하면서 하면 i라고 했잖아요, 그지?
이때 i가 나오는 셈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얘는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왜? 대사 영향을 안 주니까. 어차피 이 값을 계산해서 이 값을 대입해주면 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치? 요것만 구하면 돼요, 여기는. G 인버스의 마이너스 2를 구하겠구나. 그럼 또 역함수를 구해야 될까요? 아니죠. 얘를 우리가 뭐 a라고 두면 GA 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포인트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우리는 a 값만 구하면 끝나겠다. 그치? 그래서 x가 여기서 얼마입니까? 3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a 값은 3, 즉 g 인버스 마이너스 2 값은 3이라고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괜찮죠? 자, 밑에 거 다 풀어볼게요, 쌤이랑. 그럼 얘들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될 건가? 얘는 풀어볼까 그냥? g 인버스의 합성함수에 f의 3을 구하는 거죠. f3부터 먼저 구할게요. 3을 대입해주면 5겠구나. 그럼 g 인버스 5 값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이거는 g x가 5가 되는 포인트에 x를 구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5가 된다. 그러면 2분의 1x는 6이 될 거니까 x 값은 12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밑에 거도 일단 얘부터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f 합성함수 위치 바뀌니까 f 인버스 합성함수 g 인버스 f의 x가 될 건데 고맙게도 얘들은 i가 되면서 무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했더니 ax 더하기 b라고 합니다. 그럼 g 인버스에다가 우리가 fx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지? 그럼 누가 나와요? ax 더하기 b가 나온다라는 건데 이거는 역함수를 풀어버린 거예요. g에다가 ax 더하기 b를 대입하면 그게 fx다라는 거잖아. 쉽게 말하는 거지. 여기다가 우리가 ax 더하기 b를 대입하면 fx인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x 더하기 b에다가 4를 더하면 여기다 우리가 대입을 한 거야. ax 더하기 b를. 이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같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그 개수 비교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b 값은 마 3이 되겠죠. 그래서 a, b 값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566번도 보면, 그지? 얘를 반대로 이제 돌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 G 합성함수 F의 전체 인버스가 되겠죠. 거기다가 FA랑 다시 합성함수 했더니 그 값이 1이었습니다. 일단 FA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A 넣어주면 2A 플러스 1이잖아, 얘가, 그지? 그럼 G 합성함수 F의 전체 역함수에다가 2A 플러스 1을 대입을 했더니 그게 1이야. 이 역함수도 구하기 싫어. 그럼 풀어봐봐. 역함수를 푸는 순간 정의역 치역 위치가 바뀌죠. 그지? 여기다 1을 대입한 게 뭡니까? 2a 플러스 1이란 소리겠죠. f1 값부터 확인하면요. 얘는 3이 되겠고요. 결국 g3을 구하라는 소리고 g3은 대입했을 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3 되겠죠. 즉 그게 얼마냐면 2a 플러스 1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a 값은 여기서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18번입니다. 이것도 볼게. 일단 풀어주면 풀지 말까요, 얘도? f 합성함수 f 전체 역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게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x라고 합시다. 여기서. 그러면 역함수를 풀어버리면 f에다가 f에 x를 대입한 게 a인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f에다가 fx를 대입한 게 a일 때, 그지? 그 x 값을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문제에서, 그지? 자, 그래서 하나씩 구해볼게요. 여기서. 자, f가 a가 됐어요. 일단 크게 보면 높이가 a가 되는 포인트 fx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겠죠. y는 x라고 준 거는 격자점을 다 찍어볼래라는 거야. 미리 이런 문제 풀 때는 좀 찍어봐봐. a일 때 여기가 a겠죠. b면 여기가 b가 되겠고요. c면 여기가 c고요. 얘가 d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fa 값을 구할 건데 높이가 a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높이가 a가 되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그죠? 뭐가 돼야 돼, 그냥? b가 돼야겠죠. 누가요? 이 fx가요. 안에 들어간 얘가 b가 돼줘야지 fb 값이 a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fx가 b가 되는 또 x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맞습니까? x가 답이니까 여기서. 높이가 다시 b가 되는 포인트는 여기 있었습니다. b를 따라가 보더니 얼마야, 그냥? c겠죠. 이 c가 돼주면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x 포인트는 결국은 c였다. 계속 x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얘가 c가 되겠구나 라는 것이 핵심이죠. 역함수를 이용하기 싫으면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사실 역함수 그리기도 힘들어요, 여기서. 그지? 자, 567번 다 볼게요. 얘도 볼게. 그러면 f 합성함수 f 전체의 인버스의 x3를 구할 겁니다.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a라고 줄까요?
그러면 A라고 둡시다. 그러면 F 합성함수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X3가 되겠죠. 풀었죠, 그지? F에다가 FA를 쏙 대입한 게 X3, 높이가 X3가 되는 F를 찾을 거예요, 여기서. 자, 얘도 격자 좀 찍어야겠죠? 여기가 X1이고요, X2고요, X3고요, X4고요, X5입니다. 자, fx는 이번에는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될 겁니다. 일단 X3가 먼저 돼야 되니까 X3는 여기 있죠. 얘를 따라서 내려가면 그때 X 포인트가 얼마냐면 X4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X4겠구나. 그러면 FA를 대입했더니 X4가 되네. 그때 A 값을 구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지? X4는 어디냐면 높이가 다시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함수 값이 얼마냐면 X5였죠. 얘가 결국은 A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A가 X5겠구나. 그래서 이 답은 결국 얼마입니까? X5가 답이 되겠죠. 자, 얘들도 볼게요. 일단은 역함수를 풀까요, 얘도? 아니야, 풀지 말자. 이거는 얘도 F 합성함수 G 전체 역함수에다 C를 대입한 게 얼마냐면 몰라. 이거를 X로 갑시다. 그러면 F 합성함수 G에다가 X를 대입했더니 그게 C가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바깥쪽부터 보는 거야. 결국 F에다가 우리가 F에 또 GX를 대입을 할 건데 이게 얼마냐면 C라고. 그죠? F 함수는 잘 보셔야겠죠. fx는 여기서 얘죠, 모양이. 격자점부터 찍고 시작합시다. 앞에다가 여기 A, 여기 B, C, D 이었죠. 자, F 높이가 C가 되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얘죠.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B가 되는 포인트겠죠. 알맹이가. 그럼 또 가지고 와서 1번을 할게요. 2번에서는 FGX가 얼마 되는 포인트죠?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럼 GX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높이가 B가 되는 포인트가 여기였습니다. B를 따라 내려가면 A죠. 그럼 GX가 다시 한 번 더 A가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겠지. 자, 이제 함수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GX이기 때문에 GX는 여기 있죠. 요 그래프죠. GX가 A, 높이가 A가 되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따라가 봤더니 B죠. 그죠? 그래서 X는 B.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답은 B가 되겠죠. 19번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이거 쌤이 시작할 때 언급했었는데 기존 함수랑 역함수가 만날 거예요. 그치? 교점이 생긴다면서. 근데 기존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은 누구랑 같다고? 기존 함수랑 어차피 역함수가 y는 x 대칭이니까 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나 fx하고 역함수가 만나는 그 점이나 같다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려보세요. 한번 fx가 이렇게 있고요. gx가 반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가운데 누가 대칭이냐면 y는 x라는 함수가 대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존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나 기존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쌤이 역함수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역함수를 왜 구하고 있어요, 그래?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3x 더하기 10이라는 fx랑 y는 x가 같다라고 두고 x를 먼저 구하면 돼요. 그치? 그리고 y는 x 위의 점이에요. 특징이 뭐죠? x랑 y가 서로 항상 같죠? x가 나오면 y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기서 풀면 x가 마이너스 5가 나올걸요? 그러면 y 값도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p 좌표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겠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거랑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있으니 루트를 씌워서 빼고 제곱하면 25 더하기 25니까 50, 즉 5루트 2가 최종 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제발. 자, 57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자, 둘 다 봐야겠네. 둘 다 봅시다. 자, 얘도 보세요. 얘랑 역함수가 만난데 P, Q에서 그 좌표를 구해서 두 개 곱하랍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누구 가져오라고? y는 x를 가져오면 된다니까. 그래서 얘랑 얘가 갖다 둘 거야. 여기서 그러면 마3x 더하기 8은 x가 될 거니까 풀면 x 포인트가 2가 되겠죠. 여기서. 근데 아까 말했잖아. y는 x 위의 점이니까 무조건 y도 2가 된다고. 그럼 그 교점이 얼마입니까? 2,2가 되겠죠. PQ 둘 다 2겠다, 그지? 곱하면 답은 4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570번입니다. 자, fx랑 역함수가 있습니다. 생긴 게 2차 함수네요. 쌤 2차 함수면 1대1 되는 게 아니니까 역함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조건을 주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린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프가 원래 있는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2,2를 봤는데 왼쪽은 그리지 말고 오른쪽만 그려볼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가로권 몇 개씩 만납니까? 여기 왼쪽 지워버릴까? 가로권 몇 개씩 만나요? 하나씩 만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함수를 가져오지 말고 누구랑? y는 xy 교점을 찾는 거죠. 대신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줘야 돼. 자, 그럼 2분의 1에 x-2의 제곱 플러스 2하고 x가 같아진다. 양변에 2부터 곱할까요? 그럼 x-2의 제곱 더하기 얼마죠? 4 될 거고요. 2x가 되겠죠. 이 항에서 전개수 풀면 x제곱 마사 x인데 이 항에서 올 거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겠고요. 4 더하기 4니까 8 되겠죠. 그럼 x포인트는 뭐 나옵니까? 2도 나오고 4도 나오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간과를 해야 되는데요. 간과하면 안 되는데요. 일단 얘는 기존 함수는 뭐예요?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맞아. 그죠? 근데 역함수도 걔들 정의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역함수의 정의역은 기존 함수의 치역이 될 겁니다. 얘들 보세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고 x가 2일 때 y 값도 2였죠. 꼭지점이 2,2였으니까. 그죠? 그럼 얘들 그래프는 우리가 반 틈만 본다 그랬잖아. 여기서 요렇게. 그지? 그럼 얘들은 정의역은 알겠어. 대놓고 줬으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치역은요? 치역도 그래프 보니까 뭐예요?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쪽에 있잖아. 그지? 그럼 기존 함수의 치역은 역함수한테는 뭐라고? 정의역이거든. 얘한테 정의역도 뭐예요? 결국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줘야겠지. 왜냐면 여기 있는 그 기존 함수의 치역이 2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얘가 여기서는 정의역으로 바뀌어요. x가 y로 바뀌니까. 그죠?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네. 왜? 기존 함수도 정의역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현재 역함수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2랑 4가 둘 다 가능하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두 점 만나는 동안 합니다. 문제에서. 그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x가 2일 때 y 값은 2겠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x가 4일 때 y 값도 4일 겁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끝날 것 같아요. 루트 씌워서 빼고 제곱하면 되니까 4 더하기 4 되면 루트 8, 즉 2루트 2가 최종 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